네, 오늘 책은 휘둘리지 않는 말투, 거리감 두는 말씨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나를 휘두르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스피치 도서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현혹되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너무 좋죠?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위치지만 절대 동등하지 않은 갑을 관계가 있는 사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절하는 게 쉽지 않고 사실 너무 똑부러지게 거절을 잘해도 인간미가 없지만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지 않고 내가 너무 불편한 그곳에 가는 걸 좀 완곡하게 거절하고 싶은데 이걸 못해서 계속 있는 내내 불편하고 갔다 와서도 스트레스고 또 왜 거절을 못했을까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이런 점점 불행해지는 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사전에 내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거절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또 나를 지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는 거절을 잘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 불편한데 거절하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모임의 그 제안에 응하지만 갔다 와서도 너무 시간 낭비였다, 후회스러운 때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 나도 좀 거절을 잘하고 싶어 이런 니즈가 있지만 하지만 또 거절을 하고 나서도 관계가 나의 거절로 인해서 관계가 좀 소원해지지 않을까, 틀어지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안타깝죠. 동등한 위치에서 특히 동등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간에 나도 모르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상대가 우위에 있고 내가 을의 위치에 있는 듯한 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되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갑질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협박이 아닌데도 동정심을 되게 유발하는 거예요. 너는 왜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너는 나를 나만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상대의 거절을 못하게 하는 이렇게 되게 교묘한 수법을 쓰는 자신이 모르고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종종 주변에 보입니다. 그런 관계를 조금 현명하게 잘 정리를 하고 또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도 그 상황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고요. 정말 좀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은 좀 주변에 거절을 못하게 좀 갑질을 하는 사람이 꼬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많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좀 이 점은 되게 좋았다 했던 부분이 제가 정리한 부분이 이제 매력 있게 거절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스스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좋았던 딱 그 대목이 싱글벙글은 약자의 미소라고 해요. 약자의 태도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던 친구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싱글벙글해요. 좋죠. 되게 즐거워 보이고 명랑해 보이는 건 좋은데 그게 첫인상으로서는 되게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 점을 악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이 친구는 다 데려가고 싶은 거야. 자기가 어딜 뭐 쇼핑 가는데 자기 볼일을 보는 건데 이 싱글벙글한 친구가 같이 있으면 너무 즐거우니까 데려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 생활 있고 자기 시간이 있는데 싫죠. 근데 이 책에서 그 싱글벙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잘 하려면 싱글벙글 웃는 것보다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막 밝게 웃는 것도 어렵지만 밝게 웃던 사람이 갑자기 약간 온화하게 미소 짓는 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화하게 미소 짓는 거 그런 좀 배우들이나
TV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연기자들을 봐도 그런 캐릭터에 맞게 온화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자주 보고 모방을 하려고 하는 연습도 중요해요. 이게 갑자기 내가 항상 밝게 웃던 사람이 권위적인 웃음을 짓기 위해서 온화하게 웃으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왜 저래? 너 왜 이렇게 불편하니?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스피치에서 말씀드리지만 주변 분들의 반응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돼요. 스피치는 말 그대로 이미지 개선이어서 한 번쯤은 주변 분들이 너 왜 그래? 좀 달라졌다 라고 하는 피드백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서 역시 어색해 라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달라지고 있구나, 조금 변화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순간 그 지점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화한 미소는 강자의 미소라고 여기서 나와 있고요. 또 행동도 크고 느긋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제안을 하거나 부탁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좀 되게 조급하게, 그리고 나의 행동에 있어서 되게 어떡하지 알겠어요, 갈게요, 뭐 이렇게 정신없게 산만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고민해보고 얘기해도 될까요? 얘기해줄게, 이렇게 조금 느긋하게 여유롭게 부탁을, 사실 그 상대가 한 거니까 그 키는, 그 펜은 내가 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두고 반응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말투. 내가 되게 싫어하는 모임이야, 내가 그곳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근데 그 부탁을 받았으면 약간 떨리죠. 일단 처음부터 거절을 할 생각을 하니까 떨려요. 그러다 보면 신체적인 반응이 굉장히 톤이 올라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거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말투를 구사하라고 해요. 그래서 톤이 높아지면서 막 빠른 말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무 좋은데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짓고 또 여유롭게 행동하고 자연스러운 말투를 하다 보면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야, 가식적이야, 위선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기술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끌려다녔다면 그거를 끊는 어떤 대인관계 기술일 뿐이니까 하나의 테크닉인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럴 때 좀 이런 모습이 보이네, 나는 가식적인 것 같아, 이렇게 반성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의 기술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훈련되어야 하고 연습하고 실전에 써먹을 만한 나의 더 나은 나를 위한 태도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소 나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공감되고 되게 좋았던 부분은 거절을 이해시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좀 거절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한 번 거절을 하면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내가 왜 거기에 갈 수 없고, 내가 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막 되게 말이 길어져요. 근데 말이 길어지면 감정이 드러나요.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장황하게 이야기해도 잘 끌고 갈 수 있는데, 약간 논리가 약하고 상대보다 좀 말을 못하는, 좀 재치가 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부탁을 했던 상대가 듣고 있다가 그 거절을 하는 사람의 감정을 읽어버려요. 그리고 그 내용, 그 이후에 반박할 이야기거리를 훨씬 더 찾아내요. 너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너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다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좀 말주변이 없다는 사람은 용기 내어 거절을 했는데 결국에는 상대에 의해서 설득당하고 그러면 갈 수 있겠네요 하고 다시 그 거절을 번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할 때 그 기본 자세가 상대를 설득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에게 왜 이유를 대야 되는데요? 그냥 내가 갈 수 없는 거고 내가 참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한마디 간결하게 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상대 제안과 상대 공감 긍정하면서 거절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의 초보자들은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라는 게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상대가 무슨 제안이나 어떤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처음부터 나는 그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상대도 기분이 나쁘죠.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럴 때는 그 모임 자체, 그 제안 자체는 긍정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은 기획인데요. 너무 좋은 컨셉인데, 진짜 훌륭한데? 나 그건 처음 들어봐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긍정하고 공감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런데 나 조금 어려워요. 그 부분에 참여하는 거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라고 아주 짧게 자신의 거절 의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하긴 하지만 그 앞에는 그 모임에 대한 자체를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면서 수긍하면서 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절 후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거절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자는 이 단어가 되게 좋았어요. 둔감함이 필요하다. 둔감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거절을 잘 못했던 사람은 거절을 하고 나서 상대를 굉장히 지나치게 신경 쓰죠. 실제로 저도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거기 안 간다고 했잖아. 그 뒤부터 걔가 나보고 인사를 안 해. 이런다든지 아니면 별로 안 웃어. 표정이 난 느꼈어요. 표정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사람 마음이. 미안하니까. 그쵸. 거절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상대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어렵지만 둔감해줘야 돼요. 그냥 상대가 나를 보고 좀 쌀쌀맞게 굴 수 있어요. 나한테 서운함이 있어서 평소 같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좀 둔감하고 모르는 척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일상을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내가 그때 거절해서 좀 안 좋아요. 이렇게 굳이 그거를 꺼내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속 얘기를 털어놓고 나 사실 이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때 모임 잘했어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든지 그냥 다른 일,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되게 나 진짜 황당했잖아 하면서 그냥 자신의 이야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싱글벙글 웃음은 약자의 미소고 강자의 미소는 온화한 미소다. 그리고 거절을 할 때 빠르게 피드백을 주지 말고 조금 여유롭고 느긋하게 행동하고 자연스러운 말투가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거절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간결하게 통보한 다음에 상대의 제안 그리고 초대 이런 거는 긍정하고 공감해주지만 나의 거절은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거절 후에 나의 자세는 약간의 둔감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냥 일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디오북으로 다시 좀 전해드릴 텐데요. 이 내용을 공유를 하시면서 관계에 있어서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불편하고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면 오디오북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싱글벙글이 아닌 은근한 미소를 지어라. 항상 싱글벙글 웃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당신을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만만한 표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글벙글이란 적대감은 없습니다. 친하게 지내주세요, 받아주세요와 같이 상대에게 아래로 보이는 인상이나 상대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는 상대방이 주, 당신이 종이라는 갑을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상대는 당신을 휘둘러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실제로 휘두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싱글벙글 웃는 당신은 자신을 휘두르려는 상대 에너지에 저항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싱글벙글을 대체할 만한 웃음은 어떤 표정일까요? 지금 설명해온 싱글벙글을 약자의 미소,
잘 보이려는 미소라고 한다면 은근한 웃음은 강자의 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는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무언가 속으로 즐거운 일을 떠올렸을 때 짓는 미소이자 무엇이 즐거운지 곁에서는 모르겠지만 왠지 항상 즐거운 사람, 자신의 세계가 있는 사람의 느낌이 나오는 것이 은근한 미소입니다. 그래서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은 감정이 훤히 드러나지 않는 신비로운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은근히 미소 짓고 있다고 의식하라. 어쩌면 인위적으로 미소 짓는 표정을 만드는 것이 거부감이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미소를 띠고 있다라는 감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이 이 방법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표정 자체는 원래 싱글벙글 웃는 표정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미소를 짓는다는 주체성 있는 의식, 그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크게 웃지 않아도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가 강자의 미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이 마음속에 그어놓은 선을 넘을 수 없게 되고 인간관계의 주도권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 감각이 가장 중요한데 행동 요령을 꼽는다면 눈높이는 곧게 앞을 보거나 조금 위쪽을 보는 것입니다. 아래를 향해 눈을 뜨고 희쭉희쭉 웃으면 싫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선은 곧거나 조금 위쪽이라고 유의하면 자세도 곧아지고 강자의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크게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드러내지 않는 쿨한 미소부터 시작해 봅시다. 엉뚱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쿨한 미소는 만능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은근하고 쿨한 미소만으로도 주위의 눈에는 당당하고 개성 있는 사람으로 비칠 것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고 동경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습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효과는 절대적이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고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마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미소 짓는 표정이 어려운 분들은 각국 영화제 등에서 레드카펫을 당당하게 걷는 배우들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두고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연예인이든 영화 주인공이든 누구든 좋으니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항상 짓는 미소,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자신감과 존엄성을 느끼게 하는 미소, 바로 그 강자의 미소를 따라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당신의 마음에도 전해질 것입니다. 2. 크고 느긋하게 움직여라. 항상 크고 느긋하게 움직입니다. 이것도 앞서 언급한 표정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휘둘리는 사람은 크고 느긋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당황스러워하며 급하게 행동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고쳐나가며 상대와의 관계를 재정리해 나갑시다. 고쳐야 할 행동이란 항상 움찔움찔하고 두리번거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언가를 물었을 때 고개를 휙 하고 상대방 쪽으로 돌린다든지, 상대가 부를 때 종종 걸음으로 향한다든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움직임을 크고 느긋하게 바꿔갑시다. 이 크고 느긋하게 움직이는 작전에는 크게 4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로 크고 느긋하게 움직이면 자신의 움직임을 상대와 연동시키지 않음으로써 휘둘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에게 무언가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상대의 말과 행동에 자신의 움직임을 연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리모컨이라고 하면 당신은 감도가 너무 좋은 텔레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순간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 상대가 당신에게 바라는 움직임을 원하는 속도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크고 느긋하게를 유의해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의해 상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크고 느긋한 행동의 두 번째 효과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통해 상대방이 휘두르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약돌은 쉽게 움직일 수 있지만 바위를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다는 심리작용을 상대방이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크고 느긋하게 움직이면 생각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생각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상대의 말에 빠르게 반응하는 자신과 크고 느긋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이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동물처럼 경망스럽게 행동하다 보면 할 말을 차분하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는 당신을 상대는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약자라고 평가해 더욱더 강하게 통제하는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크고 느긋하게만 행동하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효과로 크고 느긋한 움직임을 통해 상대가 호감을 느끼도록 하여 건전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크고 느긋한 움직임이란 결국 거부감이 들지 않고 호감도나 신뢰감이 높은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의외일 수도 있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크고 느긋하게 반대는 움찔움찔, 두리번두리번입니다. 행동이 소극적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쉽게 짜증이 나고 휘두르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즉, 행동이 소극적인 사람은 상대의 조종 욕구를 자극합니다. 결국 통제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행동이 더욱 소심해지고 한층 더 쉬운 사람으로 인식되는 악순환이 여기에서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동을 크고 느긋하게 바꿔나가는 것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상대와 나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평등한 관계, 신뢰로 결부된 건강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바꾸지 않는다. 자신의 움직임을 상대와 연동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에게 무게감을 줘 휘두르기 어렵다는 인상을 주면 생각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사고 보다 건전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효과를 얻으려면 때와 경우에 따라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크고 느긋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휘둘리고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재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는커녕 아무것도 듣지 않고 상대의 의도를 마음대로 짐작해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생각한 후에 행동하고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약자로 만드는 행동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실제로 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무의식하에 휘둘리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항상 크고 느긋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도 100%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갑을 관계가 정착되어 있을 경우 상대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초조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러한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고 스스로 더 초조해하게 되겠죠. 하지만 당신이 항상 크고 느긋하게 움직이게 되면 상대방은 당신을 쉽게 동요하지 않는 사람, 즉 마음대로 조종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당신을 고려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상대뿐만 아니라 당신의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크고 느긋하게 움직임으로써 상대에게 휘둘리고 있는 상황과 느낌이 약해질수록 자존감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또한 편해질 것입니다. 3.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라.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목소리와 말투입니다.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말투는 천천히에 유의해 주세요. 자연스러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낮은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휘둘리고 있는 사람은 대개 격앙된 목소리로 빠르게 말합니다. 상대에게 말할 때 등은 특히 굽어 있습니다. 빠른 말을 쏟아내는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자신 또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말이 빨라져 버립니다. 어쩌지 하며 당황해하는 감정도 상대에게 훤히 보입니다. 즉, 상대가 보기에 휘두르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해도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는 인상이 생겨서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상대로 보이게 됩니다. 몸의 움직임과 말투는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식만 갖고 행동한다면 자연스럽게 말투도 침착하게 바뀌겠지만 말투도 의식해서 바꾼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면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설득력이 더해집니다. 즉, 마음을 터놓고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조금씩 새어나와 보이는 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대등한 입장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러면 아주 평화적으로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대화의 주제도 상관없습니다. 앞서 말한 은근한 미소와 크고 느긋한 행동, 자연스러운 말투에 의식만 가질 수 있으면 누구라도 지금부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심하면 또다시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가식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질과 연결하지 말고 이건 그저 기술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휘둘리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필요한 과정입니다. 짧고 깔끔하게 잘라 말할 때를 구분한다. 차분히 이야기에 상대를 이쪽의 이야기에 끌어들이고 싶을 때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상대방보다 심리적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기세나 순발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상대의 강요를 거절할 때, 자기 주장을 할 때, 빨리 이야기를 끝마치고 싶을 때 등에는 자칫 우유부단하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강요를 거절할 때나 자기 주장을 할 때, 이야기를 빨리 끝내고 싶을 때 등은 반대로 짧고 깔끔하게 단언해야 합니다.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굽히지 않고 악의 없이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차분히 말하다가 거절할 때만큼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가차없이 짧고 시원하게 잘라 말합니다. 이 반전이 효과적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거절 방법의 방법 2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한다와 짧고 깔끔하게 잘라 말할 때를 구분한다를 읽고 마치 정반대의 기술을 몸에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양쪽 모두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에게 말려들지 않음으로써 통제, 지배, 조종으로부터 벗어난다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평상시는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하고 거절하고 싶을 때 등 기세와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짧고 깔끔하게 잘라 말하는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두 종류의 말투로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4. 침묵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라. 은근한 미소와 느긋한 행동, 그리고 자연스러운 말투, 이것으로 상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느낌의 베이스는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이미 쌓아놓은 베이스 위에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를 토대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을 보다 안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평상시의 태도를 침묵이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도 침묵을 견디지 못해 애써 아무 말이나 해버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도 휘둘리기 쉬운 사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어색함이라는 어찌 보면 비친화적인 상황을 억지로 극복하고 필요 이상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침묵이 자연스러워지면 대략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상대와의 관계가 대등해지게 됩니다. 애초에 왜 침묵을 채우려고 할까요? 침묵이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상대방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채워줘야겠다 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마음 씀씀이가 침묵을 정말로 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침묵을 채우려는 당신을 보고 상대는 이 사람은 침묵을 참을 수 없구나, 가만히 있으면 서먹서먹한 사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 불편함을 느낍니다. 상대에 대한 당신의 배려와 그 배려로 인해 상대에게 초래되는 불편함이 어색한 침묵의 정체입니다. 반대로 침묵이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어떤 상대일까요?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애써 침묵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는 것이 기본 아닐까요? 따라서 침묵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면 상대를 가족처럼 여겨 우리 사이에는 침묵을 가져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 쪽에서 이 침묵이 자연스럽다라는 편안한 분위기를 내면 상대방은 이 사람과는 가만히 있어도 서먹서먹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상대의 안심한 모습을 보고 당신도 침묵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침묵에 대해 무책임해져라. 침묵이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 아닌 태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표정이라면 다소 불친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은근한 미소를 함께 보여준다면 정말로 이 상황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침묵을 채운다라는 의무감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바로 휘둘리는 식의 생각입니다. 피지배자, 하인의 의식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그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의 책임이니 당신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침묵에 더 무책임해지세요. 당신이 열심히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대개는 상대편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고 너도 말하고 싶을 때 말하라 라는 태연한 태도로 있는 것, 이것도 상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느낌으로 휘두르고 휘둘리는 가불관계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5. 자신의 TMI를 드러내지 마라.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베이스를 다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은 자신의 정보를 과하게 드러내지 않기입니다. 휘둘리는 사람은 평상시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모두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에게 마음을 일으켜 휘둘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묻기 전에 자신의 일정을 미리 밝히면 상대로부터 이날은 가능하지? 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밝힌 탓에 상대방이 마음대로 내 이야기를 주위에 퍼뜨리고 주변 사람이 나를 조종하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대의 지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래 자신의 정보란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알고 싶어하는 만큼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아직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는 단계에서 당신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알리고 싶어하는 것은 당신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소입니다.